이제 UFC 소식을 좀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렉스 페레이라가 타이틀 4차 방어전 결정을 했잖아요. 3월 9일 한국 시간으로 3월 9일에 라스베가스 T모바일 아레나에서 메인 이벤트로 UFC 313 313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상대는 마고메드 안칼라에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막강한 도전자고요. 원래는 좀 쉬겠다라고 페레이라가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돌아와요. 근데 뭐 좀 쉬다 보니까 훈련을 어떻게 또 다시 시작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뭐야, 느낌 좋아, 경기 이제 한번 뛰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경기 바로 좀 잡아줘 라고 얘기를 했고, 이왕이면 내 상대가 안칼라이프였으면 좋겠는데 라고 또 의지를 나타냈대요. 그래서 경기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페레이라가 87년생이에요 87년생이면 정찬성, 강경호, 함서희 뭐 이렇게 동갑이거든요. 막바지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최전성기에 있지만 한번 꺾이면 또 막 추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나이란 말이죠. 페레이라 입장에서는 작년에 3연승 했었고 3차 타이틀 3차 방어까지 했는데, 안칼라이프까지 잡으면 사실 그 다음은 헤비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요런 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까지 지금 염두에 둔 파격 행보가 아닌가. 사실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단 말 있잖아요. 지금 페레이라는 딱 그런 의미 같아요. 그리고 UFC 313의 코메인 이벤트는 또 저스틴 게이츠하고 데누커의 라이트급 경기예요. 이거는 뭐 빠꾸가 없는 두 선수니까 뭐 혈전 되겠죠. 또 누가 이길지도 기대가 되는 경기 잡혀 있습니다. UFC 312는 2월 9일 호주 대회 드리쿠스 두 블레시스하고 션 스틱랜드의 2차전이 잡혀 있고, 장 웨일리, 그다음에 타티아나 수아레스의 여성 스트로크 타이틀전도 잡혀있고. 네, 재밌는 사실은 션 스트링랜드하고 DDP하고 경기 승자하고 아마 치마이프를 붙일 것이다 라고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들급도 뭐 올해 한 중반까지는 계획들이 다 잡혀있는 그림이에요. 요거와 함께 또 지난 대회 때 발표가 된 게 TUF가 돌아오나봐요. TUF 시즌 33 3월 27일에 첫 방송이 된답니다. 패더급하고 플라이급으로 알려져 있고, 코치가 이제 다니엘 코미어하고 차엘 소넨이에요. 은퇴한 두 파이터라서 둘이 코치 대결을 펼칠 가능성은 없는데, 이 둘은 워낙 또 가깝고 또 레슬러기도 하고 통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처럼 둘이 이제 토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굿가이 배드가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굿가이는 다니엘 코미어를 얘기하는 걸 것이고, 배드가이는 차일 소넨을 얘기하는 건데, 이 둘이 이제 합이 되게 잘 맞아요. 말도 잘하고. 저는 오히려 이 둘이 코치가 된다고 하니까 더 흥미로워요. 젊은 선수들을 가이드해주고 뭔가 새로운 걸 주입해서 키워나가는 그림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둘이 이제 중간에 설정 같은 것도 많이 펼치겠죠. 감정적으로 막 싸우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은근히 티키타카가 좀 될 거란 말이죠. 그것도 좀 기대가 돼서 3월에 펼쳐지는 TUF 시즌 33번째 기대를 하고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듣는 얘기들이고 취재를 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RTU 로드 투 UFC 시즌 4번째가 뭐 5월이나 뭐 시작을 하겠죠. 매년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아마 2월 정도에 선수들의 이제 신청이 마감이 될 거고, 한 3월에는 결정이 될 거예요. 많은 선수들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름을 넣었고, 따로 RTU에 지원하는 선수들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서류 심사부터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국내에서 펼쳐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월 정도에서 3월에는 윤곽이 나올 거니까 RTU 이번 시즌도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위 프로아스카하고 자마할 힐이 경기 끝나고 이제 바에서 만난 거예요. 술집에서. 근데 둘이서 이제 칵테일 같은 거 타가지고 둘이 짠하고 딱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경기 끝나고는 동업하는 동료가 된다 라는 의미로 그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제가 이제 뭐 회식이나 이런 걸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주류 코치의 한 사람으로서 그 주류가 보니까 약간 젓는 게 있는 거 보니까 칵테일류 같더라고요. 맥주나 이런 건 아니었고, 러브샷은 아니었습니다. 짠하고 그냥 각자 마시는, 팔을 껴다거나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그런 한국적인 러브샷을 알았다면 둘이 러브샷 했으면 더 그림이 좋았을 텐데, 그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재밌는 내용인데, 이번 UFC 311이 열렸던 곳이 로스앤젤레스고, 로스앤젤레스는 캘리포니아 주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주체육위원회가 UFC 311을 관리 감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캘리포니아 주체육위원회가 가장 빡신, 이 관리 감독이 가장 빡신 주체육위원회로 꼽혀요. 제가 이제 한참 오래되긴 했지만 2008년인가 9년에 캘리포니아를 취재를 한번 갔었죠. 그때가 이제 K1 다이너마이트 미국 대회였습니다. 그 경기의 메인 이벤트가 진짜 이거는 두고두고 너무 아쉬운 매치업인데 최홍만 대 브록 레스너였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매치업입니까? 만약 이게 성사가 됐다면 누가 이겼든 인구의 해자 됐을 겁니다. 지금도 제가 훈장처럼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그 경기를 기자로서 현장 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성사가 안 됐죠. 성사가 안 된 이유는 최홍만 선수가 캘리포니아 주체위원회에 출전 라이선스를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못 받았냐? 이제 이 뇌하 수체에 종양이 있는 상태로 경기를 뛸 수 없다는 거죠. K1은 당시에 미국에서 처음 대회를 여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어떤 관리 감독하는 제3의 객체가 없다 보니까 대회사가 어느 정도 좀 유도리 있게 이거를 뭐 포장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하면 대회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냥 출전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건 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미국 가서 이제 된통 당한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진짜 빡시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주체위원회예요.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K1이 엄청 로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든 최홍만 한번 뛰게 하려고. 근데 절대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샤크 김민수 선수가 가서 대체 선수로 뛰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캘리포니아 주 뿐만 아니라 북미 주체육위원회가 미국 쪽 정서가, 그러니까 캐나다도 포함이지만 이 북미 정서가 감염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감염, 어떤 세균 감염. 그래서 북미 체육위원회에서 라이선스를 안 주는 거 중에 질병이 하나가, 지금은 좀 많이 감염자가 없지만 간염이란 게 있습니다. 간염, 뭐 간염 보균자 이런 사람들한테 미국은 라이선스를 안 줘요. 이게 너무 좀 우리나라하고 정서상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미국 대회 때 최모배 선수가 갔잖아요. 최모배 선수가 간염 보균자였어요. 이게 절대 불가. 안 돼. 이게 안 돼. 못 뛰었잖아요. 최모배 선수도. 미국은 조금 약간 그 정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상규균 감염이라든가 뭐 염증이라든가 이게 만약에 사전에 걸리면 출전을 안 시켜.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에 박준영 선수인 거예요. 박준영 선수는 컨디션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상처가 좀 덜 아무런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개체 통과했는데도 그냥 해버렸잖아요. 라이선스를 안 줬어요. 출전이 안 된다라고 해버린 거지.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니 이 정도 요거 다 나와가지고 이제는 끝물인데 이 정도는 출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봤자 북미에선 통하지가 않아요. 상처도 상처인데 거기에 이제 염증이 있는 거면 진짜 알잘없어요. 이번에 메랍이 경기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 와가지고 이 정강이 상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리를 탁 올려놓습니다. 오른발 다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 정강이가 어떻게 된 상태인지를 보여줘요. 근데 그 상태 보면 빨갛게 좀 부어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난 게 아니에요. 덜 아물기도 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찢어져 있는 상태였기도 했고 한동안. 그리고 그 안에 균이 들어가서 이게 좀 고생을 한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는 엇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그 검사를 하는 주체육위원회, 그것도 북미에서 가장 빡시게 검사한다는 캘리포니아 주체육위원회에서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됐지? 근데 그걸 이제 메랍이 이번에 아리알 헬만이 인터뷰에서 밝힌 거야. 이걸 이제 메랍이 뻥을 친 건데 어떻게 했냐면 검사를 쫙 하는데 이제 다리 정강이 쪽 이제 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메랍이 왼다리를 딱 올려놨대요. 왼다리를. 그래서 이제 그 검사하는 분이 보니까 이상이 없네. 좋아. 자 다른 쪽 다리 하면 이제 오른다리를 올리면 이제 걸리면 이제 끝이야. 이거는 출전 안 돼. 박준용 선수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랍이 솔직히 이제 좀 임기응변이고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경기를 이겼고 뭐 큰 사고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제 이 사람을 속인 거지. 왼다리를 딱 올렸다가 이제 오른다리 올리세요 라고 했을 때 메랍이 취한 행동은 왼다리를 다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웃긴 거. 왼다리 올렸다가 오른다리 했는데 뭔가 이 사람이 집중을 못하고 있었나 봐 그때. 왼다리를 다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왼다리가 두 번째 올라온 줄 몰랐나 보죠. 오른다리가 올라왔다고 생각했나 보죠. 왼다리도 괜찮네. 오케이. 통과. 이렇게 해서 출전 라이선스를 딱 발급한 겁니다. 나도 이거 보고 엄청 웃었어요. 웃기잖아요. 진짜 메랍다운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글쎄 이게 뭐 추천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